들어가? 그러면 너네 바쁘네? 모의고사가 이제 26일이잖아. 그럼 사실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거든? 26일이니까. 그럼 그 전에 여튼 수능 특강을 지금 진도 나간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 또 이거 수능 특강을 언제 봐?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왜 굳이 이걸 누적해서 보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단어 외울 시간이 없어. 지문 보기에도 빠듯한데 언제 그때부터 단어를 외워?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줄 때 단어 꼼꼼히 외우고 그 다음에 여튼 수능 특강 진도는 평일에 5개, 주말에 7개인데 뭐 아무리 적어도 적게 나가도 4개랑 6개는 나가는 거잖아. 하나씩 덜 나가도. 근데 만약에 기말고사 범위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진도를 13강까지 나갔는데 중간이 12강까지래. 그러면 13강을 다시 강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필기 프린트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도 나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파트 2 부분이 진로 영어 진도일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내 보기엔 그 작년에한테 물어봤어. 내가 착각하는 건가 싶어서. 근데 진로 영어가 원래 중간 기말에 다 진도를 나간 다음에 파트 2 전체가 시험범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너네가 진도를 안 나간다며. 그럼 진로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럼 시험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기말만 해서 똑같이 전부 다 시험 범위인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실지. 근데 여하튼 진도를 나가기는 해야 돼. 왜냐면 기말에 그것까지 플러스 돼서 영어를 2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2과목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하튼. 그래서 내 계획으로는 한 12강까지 진도를 뺀 다음에 1, 2강을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파트 2 부분을 나가야 될지 여하튼 그렇게 여하튼 진도 나가는 대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그 진도 나가는 대로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양이 많아서 버거운 게 상대평가라는 걸 명심해. 너네가 그렇다면 다른 애들은 엄두 내지도 못할 수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문 근데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에 수능 특강 지문이 막 엄청 그러게. 여튼 어떤 부분을 고민해보면 되냐면 이거 했던 건가? 이거 질문 알려줬던 질문이냐? 그치? 이제 젠장? 그쵸? 그러면 이거 놓은 부분 있죠? 근데 내가 어제 진도 나간 거라 지워버렸어. 여하튼 그럼 이건 백지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럼 여기 오늘 하는 질문 중에 그나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해보면 되냐면 3번 문장에 3번 문장에 이 only then으로 시작하잖아. 세 번째 줄에 여기에서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only t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가 그쵸? exchange죠. 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be realized라는 형태가 나왔을까? 그쵸? only then을 무슨 가로로 묶었어? 중괄호로 묶었잖아. 왜 중괄호로 묶을까? 부정 억구죠.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문두로 나오는 표현이 3가지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뒤에가 이제 도치가 되죠. 의문문순으로 도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적어야 될 건 강조를 위해서 어떤 표현이 문두로 나오면 뒤에 부분이 도치가 될까? 그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총 5가지거든? 그 중에 너네가 꼭 알아야 될 게 3가지죠. 이행문에 정리가 돼 있죠? 빨간색 별표로 유일하게.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그 다음에 뒤에가 어떤 식으로 도치되는지도 적어. 항상 의문문순이 어순이 아니거든? 그거를 이면지에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해했죠? 첫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디스. 이 문맥상 디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면지에 한글로 적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되고 6번 문장의 주어인 it 근데 8번 문장의 주어인 it이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데미지 칭하는 것. 지금 이렇게 표시했다. 그 다음 지문에서는 이 3번 문장에서 이 if로 시작하잖아. 여기에서 3, 4번 문장에 걸쳐있는 중요한 문법 그 포인트가 있거든. 3, 4번 문장에 걸쳐있는 이행문에 정리되어 있는 주요한 문법 포인트가 무엇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주어인 이시지칭하는 것. 꼭 이시지칭하는 게 단수 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 꼭 해석을 병행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do, is에서 it. 5번 문장에 do, is에서 이시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여기에서 it은 쓰임이 뭘 것 같아? 너네도 구조 파악해왔을 거 아니야, 해석을 하면서. 그쵸? 강조 구문인 것 같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it이 대명사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왜 흔들릴까? 이때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2개 친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애들아, 이게 그냥 이때 강조 구문 너무 지루하고 너무 흔한 거잖아. 근데 이게 독해 관점에서 왜 중요할까? 글쓴이가 강조해주는 표현이니까 이게 글의 핵심이야. 이게 만약에 너네 모의고사에서 보면 이게 글의 중심 내용이야. 딱 말 자체가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영어에서 문장의 맨 앞으로 갖고 온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 글쓴이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강조 구문 뭐가 특별한가 싶겠지만 이때 사이에 들어간 게 결국엔 글의 핵심 내용이자 중심일 수 있다. 글쓴이가 그러니까 문장 맨 앞으로 꺼내온 거죠.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세 쓰임은 관계사거든. 관계사는 종류가 2개잖아.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야. 근데 대신 여기서 지금 쓰임이 뭘까? 뭘로 바꿔도 될까? 위치죠. 선행사랑 뒤에 구조를 병행했을 때, 그러니까 관계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구조에 따라. 근데 뒤에 주어가 없죠. 서포트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고.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신 관계사구나. 구조를 통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3번 형광펜으로 문맥상 이 토킹, 리딩 앤 라이팅이랑 대조되는 표현에 세모 치시면 됩니다. 토킹, 리딩 앤 라이팅이랑 대조되는 표현을 찾아서 세모를 치면 돼. 이 표현. 이런 표시를 하면 된다.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친환경 마케팅 관련 지문에서는 이 2번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 그러한 마케터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그 브랜드를 이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한 마케터가 문맥상 어떠한 마케터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 마지막 2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인 등의 접속사 사이로 병렬되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수준의 것이 병렬되겠죠. 해석을 통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3번째 줄에 그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3번 형광펜으로 할게. 3번 그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행이라는 게 어떠한 관행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소댓 구문이죠. 소댓 구문에서 쏘는 원인이잖아. 서스펙트는 여기서 구조를 고려해보면 품사가 뭘까? 형용사죠. 서스펙터가 의심하다 혹은 용의자라는 명사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구나. 그래서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dubious. 이거 아마 워드마스터 외우는 친구는 알 수도 있고, dubious 되게 의심스럽다는 거거든. dubious 당연히 본문에 쓰인 품사랑 똑같은 품사로 써준다. 그리고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문맥상 바뀌어서 쓰일 수 있는 단어다. questionable. question에 able 붙인 거죠. 의문스럽다는 거죠. questionable.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의심스러운 것의 반의어는 그래 credible. credible. 그 다음에 trustworthy. 이런 단어가 반의어로 나올 수 있겠죠. 뭐 문맥상 낱말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요약문의 선택지로 이런 단어가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더 term, 그 용어가 도대체 어떤 용어인지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었겠죠. 이건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에 큰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instead, 무엇 대신을 얘기하는 거지. 무엇 대신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에서는 역시나 6번 문장 얘 구조 파악 어떻게 해왔어? 이시랑 대세? 강조 구문인 것 같죠?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러니까 대도 역시나 여기에서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이때 강조 구문은 이렇게 표시하자. 이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치고 글씨네가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결국에 이거 핵심 단어를 뽑자면 컴프레션이잖아. 압축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압축도 그 카테고리가 시와 수학을 얘기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도 있죠.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이해 많이 할 텐데 나 포함해서 어떤 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원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한 원리를 그 서술하고 있죠. 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죠.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horizontal, 수평적이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나? 7번 문장에 the two,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문맥상 무엇인지. 그 다음에 10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들아, this is why는 얘 이행문의 대표동사 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해?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가 이제 대조돼서 나오잖아. 인과관계 동사로. 실제로 이게 내신에 출제되거든. this is why는 해석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거든.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this가 의미하는 건 원인이란 뜻이야. 그 왜 그 vague understanding, 그 모호한 이해라는 게 시에 대한 어떠한 함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이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인지 이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this is why. 이게 마지막 질문이다. 앞에서부터 답변 달고 이제 한 줄 정리 못한 사람은 답변 다 한 다음에 한 줄 정리까지 하고 저 뒤에 있는 시계로 4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요? 이거 안 했지? 그치? 주제문 몇 번 골랐어? 5번? 또 다른 거 고른 사람? 9번? 저거 맞아? 잠깐만. 응. 7강이 3번. 주말에 진도를 6개 나갔어. 주제문 몇 번 해오셨어요? 6번. 하은이도 6번 했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원이죠. 동사는 어디 있냐? is죠. 원어브 복수명사. 복수명사 중에 하나죠. 더 플러스 더 est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큰. 그쵸? great이 큰이란 뜻이 있다. 최상급인 가장 큰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근데 무엇에 대한 장애물이냐면 인간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이라는 걸. 그쵸? 뭐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 친구, 연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왜 저럴까 싶죠. 얘기할 때마다. 이런 한계라는 것은 give rise to 인과관계도 동사죠. 주어가 원인이죠. 이러한 한계라는 것이 무엇을 야기하냐면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misunderstanding, 오해라는 걸 야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허용하죠.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모든 종류의 deceptive, 기만적인, 즉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전략을 이용하는 걸
이용하도록 한답니다. 내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튼 이러한 한계는 그러면은 앞문장에서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그쵸? 대절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마인드는 뭐 마음도 되고 정신도 되는데 보통 고3 수준에선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잖아. 심지어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오해가 발생하고는 하죠. 디셉티브에 대한 동의어 적어줄게. 기만적이라는 건 결국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 오도하는 어떤 단어냐? 미스리딩,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라는 명사가 fraud라는 단어 있는 건 알지? fraud, 사기라는 뜻이고 사기치다 할 때. 그래서 fraudulent 하면은 역시나 그쵸? 기만적인, 속이는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fraudulent.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영어 사전에 찾아서 한글 뜻을 써놔라. 3번 문장에서는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될까? waste죠. some은 부분 표현이니까. 부분 표현 오브 명사면은 그 명사의 수일치 맞추는 거거든. waste에 걸리는 동사는 그쵸, include죠. 그러한 일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준사역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overcome 왼쪽에 뭐 붙여도 되냐? to를 붙여도 되는 거죠. 준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초보정사나 동사 원형. 그 일부 방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식의 일부는 뭐냐면은 다양한 민즈는 뜻이 뭐야? 수단을 포함한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 True detection, 그 진실 혹은 거짓말 탐지기, multimodal, 다중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디지털 readout, 판독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뇌파에 대한 요렇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럼 더 웨이스 오른쪽에는 뭐가 생략돼 있을까? 일단 더 웨이 하우는 같이 못 쓰는 거 알죠? 그쵸? 인 위치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볼게. 여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인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럼 디스 베리어는 어디다 연결시키면 되겠어? 이러한 장벽이라는 건 장애물이 그쵸? 디스 리미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진짜 가끔씩 그러잖아. 야, 네 뇌 열고 한번, 네 머리 열고 한번 뇌 들여다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 있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그거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하잖아. 그 술자리에서. 그거 알죠? 손바닥 올려놓고 거짓말 하면은 그 전기 오는 거. 그런 거 하죠. 근데 이 신기하게도 이미 연구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자들인가 봐. CMU. 리서처스에 걸리는 동사 어디 있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동사가 멀기 때문에. 얼이죠, 얼. 그쵸? 뭐네?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구두점 못 찍혀 있어. 이중심표 찍혀 있죠. 분사 구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유징부터 세모가로 열고 캡처드가 패턴스 수식해 주니까 이렇게 할게. 되냐? 그러면은 유징 오랜만에 부사 절로 한번 복원시켜 봅시다. 누가 디지털 컴퓨터 애널리시스를 사용하는 걸까? 그쵸? 리서처스니까는 데이겠죠. 그 다음에 use as they use였겠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using을 used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used는 여기서 과거 분사를 의미하는 거고 이미 연구자들이 사용하면서 디지털 컴퓨터 애널리시스 그 분석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브레인 패턴에. 그러니까 브레인 패턴을 뇌 패턴을 분석하는 거야.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뇌 패턴을 포착돼? 이게 어떻게 포착돼? 펑셔널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너네 뼈 부러지거나 인대 늘어나면 MRI 찍잖아. 그런 스캔에 의해서 포착된 뇌 패턴의 컴퓨터 분석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연구자들이 뭐 할 수 있어? 말해줄 수 있대, 알려줄 수 있대. 그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 이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쵸?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너네 내신에서 본다고 하면 이 쉼표 오른쪽에 있는 대시 어때 보일까? 뭔가?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왜냐면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게 that과 what이거든. 근데 여기선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접속사잖아.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그렇죠. 마치 위치로 바꾸면은 이게 되게 올바라 보여. 오히려. 근데 위치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대시 접속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자들은 앞문장에 그쵸 researchers 카네기 멜론 대학 CMU 이 researchers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네일까요? 모르겠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 할 수 있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접근권을 가질 수도 있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 그쵸? 직접적인 뇌와 뇌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뭐 뇌파 연결된 그런 뭐 모자 같은 거 있잖아. 그 쇠로 된 그런 거 쓰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러게? 6번 이러한 발전이라는 게 clearly 명확히 제기하긴 하겠죠. 뭐를 윤리적 문제라는 걸 그 다음에 사생활의 그러한 의문이라는 걸. 근데 이게 이거 어떤 형태냐 얘들아?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왜 투부정사의 수동태로 써야 될까? 선행사가 이 퀘스천 의문이라는 것은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to address로 쓰면 틀린다는 거죠. 선행사가 퀘스천 의문인데 의문이라는 건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루어져야겠지. 그렇지만 리틀은 얘 부정으로 해석해야죠.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거의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냐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냐? wisdom이죠. 동사는 will increase고 그 다음 동그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대세 쓰임은 동격이고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쵸? 근데 어떤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사람들이 이제 접근권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배우게 되면서 take into account 무엇을 고려하다. 다른 사람의 unspoken 발화되지 않은 동기나 생각이나 욕구나 판단을 고려하게 되면서 그들 자신의 생각에서 그들의 지혜라는 게 증가할 것이라는 건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these development는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어떠한 발달이라는 게 그런 윤리적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는 걸 야기하게 될까? that 뒤 정확하게. 그쵸? able to부터 할게. able to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네모가로 친 다음에 그게 본문상에 넣었을 때 적절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접근권을 갖게 되는 그 발달이 윤리적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도 increase라는 거 써야 되는 거. 어떻게 그러면 increase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냐? while 부사절에서 나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부정적이지만 주절은 긍정이 나와야 돼. wisdom이라는 게 증가해야 돼. while 부사절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그렇지만 긍정적인 내용. 지혜는 증가하는 식으로. while이라는 이 부사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increase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죠. 지혜라는 게 올라가는 걸로. 6번 문장 주제문으로 하고 빼놓은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 다음 오늘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9번? 다른 거 골라온 사람 없어요? 또 나왔죠. 철학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쓴 책이겠죠. 에틱스. 아리스토텔은 그 예시를 사용했답니다. 빌더는 그 집 짓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건축업자죠. 난 그냥 빌더라고 해석할게. 슈메이커는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 제화공인데 저는 그냥 슈메이커라고 하겠습니다. 빌더와 제화공의 사례를 사용했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빌더가 그 집을 짓잖아. 슈메이커를 위해서 집을 짓잖아. 그러면 슈메이커는 당연히 지불해야지. 그 작업에 대해서. 여기서 그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집 지어준 그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게. 집 지어준 거죠. 집 지어준 거. 당연히 빌더가 집 지어줬으면 슈메이커를 위해서 슈메이커는 당연히 보답해야지. 그 집 지어준 것에 대해서 인슈즈 신발로 보답해야죠. 하지만 to determine 그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발이라는 게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빌더에게 proportional 비율적인 equality 그 평등이라는 건 확립이 돼야 된답니다. 그 굿즈 사이에서. 여기서 굿즈가 의미하는 건 집과 신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eciprocity 상호호해 즉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것이 effected 이루어질 거래. 상호호해 내가 주면 그만큼 받게 된다는 어떤 인간 간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reciprocity only then 얘는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야? 첫 번째죠. 부정억구죠. 두 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 세 번째가 보어죠. 네 번째는 뭘까? 그쵸. 가정법에서 if의 생략이고 다섯 번째가 그쵸. so am I, so do I 동의 표현이죠. 이거 외워야 된다. 계속해서 나온다. 수능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너네한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까? 만약에 내신이라면 이 부분이 이상한 거야. 갑자기 왜 조동사도 없는데 뜬금없이 동사 원형 BPP 형태가 나오냐. 사실은 will be realized 였거든. 근데 이제 도치된 거지. 의문문 어순으로. 조동사가 들어가면 조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그게 의문문인 거죠. Can you do처럼. Can you do. 그쵸?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이렇게 된 거죠. 그럼 be realized를 뭘로 바꾸면 감쪽 같을까? realize. 술치 이렇게 할까? 이게 그냥 원형으로 쓰던 거. 그게 나을 것 같아. 여하튼 틀린 형태니까. 얘들아 오직 그때서야 fair exchange 공정한 거래라는 게 실현이 된다는데 공정한 거래는 또 실현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only then은 언제를 얘기할까? 문맥상 언제일까? 그리고 그쵸 상호호해가 이루어졌을 때도 상호호해가 이루어졌을 때죠. 상호호해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fair exchange가 실현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proportionality 어떠한 비례성도 없다면 교환이라는 건 not equal 평등하지도 않고 fair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one hold together 일관되다 논리적이다.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서 hold together의 동의어 적어줄게. 나 결국에는 remain intact intact가 온전한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교환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얘 반이어가 뭘로 나올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교환이라는 게 주어는 계속해서 교환이다. 더 exchange라는 게 fall apart 그냥 분리돼 버리는 거죠.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fall apart. 뭔가 공정성이 있고 교환이라는 게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저울 있죠,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여기 집 하나 지어줬다고. 그럼 신발에 도대체 몇 켤레 있어야 되냐는 거야. 공정성이 평형을 이퀄해야, 페어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빌더는 wouldn't have 그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만큼 많은 pairs 켤레의 슈즈에 대한 근데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에게 compensate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은 누굴까? 빌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compensate의 동의어가 make up for 그에게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 지어줬거든. 신발 100켤레 정도 안 필요하거든. 빌더에게. 여기가 바로 돈이라는 게 나타나는 진입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디스는 뭘까? 앞문장이죠. 그쵸? 빌더가 그만큼의
신발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돈이라는 상징적인 이제 수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proportional, 비율적인 매체로서, 비례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답니다. 교환에. 그럼 이시지칭하는 건 money죠, money. 아, 돈이라는 게 이런 역할이구나. 그 적절한 비율이라는 건 그 신발의 비율,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율은 그 돈에 있어서, 돈의 관점에 있어서 그 거래라는 걸 just, 정당하게 만드는 거죠. 집과 그 신발과 집을 비교했을 때 그 돈의 측면에서 어떤 비율이 적절한지를 알아야지 그 거래라는 게 just는 형용사다. 정당해진다는 건데, 그럼 just의 동의어 써줄. justice 알죠? justice 뜻이 뭐냐? 정의라는 뜻이잖아. 이거의 형용사야. 그래서 just, 정당한, justice가 명사야. just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just가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다. 동의어로는 본문상에 나온 걸로 뭐가 있겠냐? fair이죠, fair.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를 equitable. 얘도 정당한이라는 뜻이고, equitable. 공정한, 공평한. 그 다음에 반의어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unjust. 정당하지 않은. 품사는 형용사다. 그 다음에 biased. 뭔가 기울어져 있고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는 상관접속사 나대의 법비죠. 그것은 단순히 프라이싱 메커니즘, 가격을 책정하는 기제가 아니야. 단순히 그냥 가격 책정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웰빙이라는 걸 또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신발 대 돈을 집과 돈을 교환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빌더와 쇼메이커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그들의 웰빙을 위해서 돈이라는 게 생길 거지 무조건 비율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 proper proportion이겠죠. 적절한 비율이라는 게. 적절한 비율로 볼게. 그래서 돈이라는 건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냐면 척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굿즈, 그 재화라는 걸 commensurable,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그것들을 equalize, 균등하게 만든다는 건데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그래서 굿즈죠, 굿즈. 일단 끝까지 볼게.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어떤 집단도 없답니다. 교환이 없는. 결국에 이거 바꿔 말하면 뭘까? 집단은 뭐를 해? 무조건 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환도 없답니다. 뭐가 없는 equality? 균등이 없는. 그 말인 즉슨 교환을 하려면 어때야 돼? 균등, equality, proper proportion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떠한 균등도 없는 거죠. 뭐가 없다면? commensurability,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결국에는 모든 집단은 교환을 하고, 교환을 하려면 균등한 게 필요하고, 균등하려면은 같은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commensurable, 얘도 나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얘의 동의어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이해된다. 예습을 철저히 해오고 수업을 할 때 이해해라. compare에서 나온 comparable, 상응한다는 뜻이 있거든. comparable, 상응하는, 즉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proportional, 그 다음에 얘 반의어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in을 붙이면 돼. incommensurable, in을 붙이면 반의어, 즉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proportional의 반의어는 this 붙이면 돼. 맞냐?
9번 주제문으로 봅시다. 그럼 9번. 야, 한번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너가 그 결정할 때 있잖아. get up, 일어나서 get a drink of water, 물 한 잔 마시라고 결정할 때 너는 의식적으로 조직화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더 허스토브는 많은이죠. 많은 단계라는 것을 수반되는. 너네 필기할 때 너네 손끝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하지 않는 거랑 같은 이치죠. 야, 3번이랑 4번에 걸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가정법, 과거죠. 얘는 예시를 위해서 쓰인 거고 해석은 뭘로 해야 돼? 현재로 해야 되죠. 그럼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if 나왔죠. 그 다음에 if 부사절 안에서 시제를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형태는 4번 문장에 있죠. would.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 every single, 모든 근육을,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게 여기서도 역시나 이 형태가 나오네. to be contracted and relaxed. 수축되고 이완될 필요가 있는 모든 하나의 근육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일어나서 걷기 위해 어떻게 써? 그것이 tiresome, 매우 피곤하고 느릴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지칭하는 거는 어디다 연결시켜야 될까? to consider. 그쵸, if 부사절로 보자. if 부사절로. 즉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근육을 일어나서 걷기 위해. 이게 얼마나 진짜 tired 하냐. tiring이죠. 다시 보면 as부터. 근데 환자 있잖아. 어떤 환자냐면 recovering, 회복하고 있는 환자죠. 뇌 부상으로부터. 근데 이 뇌 부상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거든. 모tor 시스템, 운동계에 알 것이랍니다. 그쵸. 얘네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봐. S를 빼야죠. 주어가 복수니까. 오토파일럿 펄츠. 자동 조종 부분이라는 게 우리의 뇌에 그것을 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이랑은 다른 차원이다. 그거는 사고 과정이고 이거는 신체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약간은 다르다. 여기서 이지칭하는 건 여하튼 뭘까? 무엇을 하는 걸까? 우리의 오토파일럿 펄츠가 뇌. 어디다 연결시켰냐? 그쵸, 이시죠. 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 모든 근육을, 이거를 오토파일럿 펄츠가 해주는 거죠. 뇌. 육 번 문장. 그것은 바로, 강조 부분의 해석은 그것은 바로라고 하면 되거든. 그것은 바로 그 오래된 부분이랍니다. 우리의 뇌. 뭐 하는 게? 뒷받침해주는 게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은. 근데 이런 자동적인 과정이라는 게 허용하죠. 우리가 움직여 들어봐 사용하도록 많은 우리의 사회적 스킬이라는 걸. 더 최근에 진화된 그 능력 있잖아. 예를 들면은 토킹, 리딩, 라이팅은 훨씬 덜 자동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쓰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난독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 글 못 읽는 사람들. 사실 그게 진화론적으로 되게 타당하죠. 글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너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해 있냐면 매우 크루드,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해 있답니다. 근데 이게 발생하죠. 완전히 너의 의식 없는 채로. 완전히 너의 의식이 없는 채로.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토킹, 리딩, 라이팅에 대조되는 개념은 뭘까? 뭐라고? 여기로 찾은 거냐? 위에? move, hear, see and use? 이 부분 내가 의도한 건 이 부분이었거든. 근데 어제도 위에 부분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 부분으로 할게. 표시 일단 대조되는 개념. 그러니까 7번 문장에 보면은 최근에 진화된 능력인 거잖아. 토킹, 리딩, 라이팅은. 이거는 덜 자동화됐다는 건 결국에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8번 문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crude and fast 의식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move 이 부분도 그러면 표시합시다.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몇 번? 6번. 다른데 골라온 사람. 5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뇌 오토파일럿 부분이 우리를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 스타벅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린 마케팅 보면은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 있다. 친환경적인 마케팅이라는 건 소비자의 디스트러스트, 불신이라는 걸 극복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근데 어떤 불신이냐면 긍정적인 어소시에이션, 그런 연상이라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사업체와 자연환경 사이에. 그러한 마케터들은 자주 어떤 주장을 하냐면 모호하고 irrelevant, 중요하지 않고 혹은 관련이 없고, 아까 이거 무엇의 동의어로 써줬냐? suspect의 동의어로 나왔었죠. suspect, misleading, fraudulent. 그쵸? 오해하게 하고 그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한 마케터는 어떤 마케터일까? 그린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게. 그러니까 그린 마케팅이라는 거 왜 하겠어? 스타벅스 같은 게 컨슈머의 디스트러스트가 있잖아. 스타벅스 같은 거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니까는 환경을 해칠 것이다.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마케팅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어소시에이션을 불러오는 거잖아. 스타벅스 친환경적이야, 환경을 지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린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 근데 일반적인 기술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알아? 여기에서는 그 그린 마케팅이 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건데,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첫 번째 단어는 월즈죠. 두 번째가? 그쵸? 잘 찾았네. 어제는 잘 못 찾았거든. 스킴 그 다음에 컨텐츠가 되는 거죠. 어제는 sustainability라고 답변이 나왔었거든. 근데 그 단어의 수준을 봤을 때 words, image, scheme, and content가 더 적절하죠.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건 뭐를 포함하냐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자동차 광고만 생각해도 어때? sustainability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이란 뜻이죠. 이걸 암시하는 단어 같은 거 사용하죠. clean, clear, 깨끗하고 투명하고 clear, natural, 자연스럽고 pure, 순수한. 그 다음에 자연의 이미지, brown and green color scheme. 그쵸? 구성 같은 거, 배합 같은 거. 그 다음에 recycled, 재활용이 되거나 organic, 유기적으로 보이는 컨텐츠, 내용 같은 것을 사용하죠. 회사들은 가끔씩은 그 친환경 이미지를 촉진시킨답니다. by ing죠. 스폰서링. 뭐 한대? 후원하는 거죠. 지구의 날 같은 거. 이거 스타벅스에서 하는 거잖아. 지구의 날 행사, 어떤 음료를 사면 뭐 얼마가 기부된다. 그 다음에 기부를 하는 거죠. 에콜로지컬이 생태학의가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이란 뜻이 있다고 하죠. 환경 친화적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또는 facilitating,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커스터머 해석과 구조를 병행했을 때 커스터머스 밑에 뭐라고 쓰면 될까? 일단 doing so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쵸? 근데 뭐가 더 적절할 것 같아? 기부가 낫죠. 후원은 힘들 거야 아마. 커스터머는 기부가 더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를 의미상의 주어로 봅시다. 그 다음에 doing이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쓰면 돼? 왼쪽에? 목적격이죠. 지금 목적격으로 나와 있는 형태죠. 그럼 동그란 거로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그럼 총 병렬되는 게 3개인 거죠. ing가 sponsoring, making, facilitating.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customers, 의미상의 주어니까는 고객, 이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죠. 고객이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doing에서 동그란 거를 묶어놓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해석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고객을 촉진시킨다 보다는 고객이 그렇게 하는 것을 촉진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행은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이러한 관행, 미학, 그 다음에 vocabulary, 그 단어의 일부는 한때는 emblematic, 상징적이었답니다. 이러한 관행이라는 건 결국 앞문장에 나온 그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 복수니까 웬만하면 수일치 맞추자. 그럼 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가? Sponsoring, making, donation, facilitating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킬게. 그러니까 막 후원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촉진시키는 거 있잖아. 고객이 그렇게 하도록. 역시나 수일치는 엿다 맞춰야죠. 썸은 부분 표현이니까. 미학. 미학이라는 건 그러한 이미지나 혹은 색깔을 쓰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림 마케팅을 할 때.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거, sustainability 같은 거 쓰는 게 한때는 emblematic, 조금 상징을 했답니다. 무엇을 상징했냐면 alternative media,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작은 채널이라고 그 프린트에 설명해놨죠. 내가 추가로 준. 이러는 대한 매체의 상징적이었답니다. 얘들아, 이거 5번 문장, 이거 수능에도 출제됐던 그런 어법 포인트인데 여기다 뭐를 넣으면 맞는 문장이 돼? and를 붙이면 맞는 문장이 되죠. 왜냐면 주어랑 동사가 한번 나왔잖아, were. 근데 다시 한번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선 지금 선택지 3번을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 애들 and는 등위 접속사죠.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뭐야?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도 돼? 한 단어로? 위치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관계 대명사는 결국에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니까 and를 넣던지 혹은 them을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하튼 애들아, them으로 쓰든 위치로 쓰든 위치라고 생각하면은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영향을 받는 sincere, 진정한 그 친환경적인 에소스, 정신이나 기풍에 의해. 미디어냐? 그렇답니다. 미디어를 연결시킵시다. 그러면 와,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미디어가 복수 형태인 건 알죠? 미디어는 복수 형태거든. 미디엄의 복수 형태. 미디엄의 복수형이 미디아야. 미디엄, 미디엄. 이게 미디엄의 복수형이 미디아야. 근데 나 제대로 썼냐? 맞잖아. 미디엄의 복수형.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라는 거야. 미디엄은 단수형이고. 뭔 말인지 이해돼? 사전에 찾아보세요. 헷갈리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네. is x 맞출 수 있을까? 100점 방지용인가요? 막? 그 다음에 엠블러매틱, 엠블럼 받는다고 하지 않나? 그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엠블럼 받는다고 막, 그쵸? 이게 심볼릭 동의어로.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represent가 대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representative 하면 대표라는 명사 뜻도 있는데 상징하는 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구나. 그러니까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그린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 뭐 초록색이랑 갈색 사용하고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용하고 이런 게 사실 대기업에선 사용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작은 매체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이제는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것은 근데 어때 이제는? 아 너무 의심스럽다. 진짜 스타벅스가 환경 생각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비즈니스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걸 표현한다는데 그 용어는 어디다가 연결시키는 게 나을까? 그린 마케팅. 그 뭐 7번 문장에 instead는 어디다가 연결시켰냐? 어디다가 연결시켰다고?
대절? 그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7번 문장에 6번 문장에 대절을 생각한다면 인스테드에 일부 비즈니스들이 용어를 피하는 대신에 그럼 이중부정이 될 텐데. 대신에라는 말이 엄청 그거 어려운데 뭐 떡볶이랑 피자로 했을 때 떡볶이 대신에 그럼 떡볶이가 아니라거든? 떡볶이가 아니다야. 그러면 떡볶이 대신에 피자를 먹자 하면 그러면 일부 비즈니스들이 용어를 피하는 대신에 그럼 피하는 게 아니라가 돼. 뭐라고 했어? 그 텀 용어 대신에서 용어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그들은 레이블은 콜 문형인 거 알죠? 그들의 활동이라는 걸 Sustainability Communication이라고 부른답니다. Call me baby 레이블도 대표동사에 들어가 있죠? Call term 레이블인가? 아닌가? 안 들어가 있니? 이행문을 꺼내봅시다. 꺼내봐. 한번 확인해보자. 대표동사 7페이지 한번 펴봐. 있냐? 없어? 있다는데? 네임. 콜 네임 텀이네? 네. 레이블도 써 그러면 밑에 레이블도 쓰세요. 7페이지.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연결시키는 거는 순서별 문장 삽입 때문이니까 그림 막 뭘로 보는 게 나을까? 6번 문장에 더 텀을 예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단어 그 용어 결국에 이렇게 화살표 연결시키는 거는 순서별 문장 삽입에 대한 힌트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앞문장으로 찾읍시다. 그 보캐뷸러리가 결국엔 그림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상적으로는 그 독자, 오디언스 청중을 참여시킨답니다.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operational changes 운영상의 변화를 뒷받침하는데 청중을 참여시킨답니다. 근데 이런 변화라는 게 어때? 상당히 감소시키죠. 얘들아, 환경 발자국이라는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안 좋은 거다. 환경 발자국을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산이나 섬에 들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 그거 결국엔 환경에 해를 끼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발자국이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쓰는 거거든. 환경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데 참여시키는 거죠. contribute는 뭐랑 병렬될까? decrease랑 병렬된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써놨죠? contribute to, distribute, attribute. 그거 꼼꼼하게 읽어봐라. contribute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solving을 뭘로 바꾸면 안 돼? to solve로 바꾸면 안 되죠. 결국에는 contribute to에서 to가 전치사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변화라는 게 상당히 기업의 환경 발자국이라는 걸 감소시키는 변화이고 기여하는 거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어? 그러게. 안 고를 것입니까? 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 줄 정리하는 거니까. 몇 번 외쳐오셨어요? 린지? 여러 개 치기는 7번이랑 7번이랑 몇 번? 7번이랑 3번. 그럼 7번이랑 3번? 3번은 아니고. 그쵸, 3번은 아닌 것 같죠. 7번은 조금 동의하거든. 얘들아, 7번이랑 어디다 치면 조금 한 줄 정리할 때 편할까? 우리가 그 두 문장이나 세 문장을 읽고 요약하기가.
그쵸. 1번이랑 7번 합시다. 그림 마케팅이 조금 미덥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용어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쉬는 시간 없이 진도 나갔고 힘드네요.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라.